엔비디아 월스트리트 평균 목표가는 약 155달러입니다. 이거 제미나이가 엔비디아에 대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엔비디아 주가는 198달러였어요.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낮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답을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엔비디아 이미 비싸구나, 상승 여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목표가는 269달러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GPT, 제미나이, 클로드에게 엔비디아 관련 질문 11개를 똑같이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이 맞고 어떤 답이 틀렸는지 원본 데이터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데이터는 AI 답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실험 조건부터 말씀드릴게요. 같은 질문을 GPT, 제미나이, 클로드에게 똑같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맞는지는 AI 답변끼리 비교한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표가는 야후 파이낸스, 임원 거래는 SEC 폼 4, 기관 보유는 13F, 실적은 실제 EPS와 컨센서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먼저 답변 시간부터 측정해봤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엔비디아 기관 보유 탑 10 알려줘. 엔터를 누르면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정답 확인 도구는 약 10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제미나이는 30초, 클로드도 약 30초, GPT는 3분 40초 정도로 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오래 생각했다고 정답이 되는 것도 빨리 답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느냐? AI가 머릿속에서 그럴듯하게 만든 숫자인지 아니면 원본 데이터에서 직접 가져온 숫자인지, 이 차이가 투자 판단에서는 정말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디가 어떻게 달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본 목표가입니다. 제미나이는 엔비디아 평균 목표가를 155달러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재가는 198달러였습니다. 이 답만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높네? 그럼 엔비디아 비싼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평균 목표가는 269달러였습니다. 현재가 198달러 기준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있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반대의 결과죠.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숫자 하나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숫자 하나 때문에 투자 판단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목표가 155달러를 믿으면 비싸다고 느끼고 목표가 269달러를 보면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인데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민감한 내용입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젠슨 황 CEO가 최근 6개월 동안 매도한 엔비디아 주식 금액 알려줘. 제미나이 답변은 이랬습니다. 2026년 3월 18일에 약 7,970만 달러 규모의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CEO가 한 번에 수백억 원치의 주식을 팔았다는 뜻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답을 보면 당연히 불안해합니다. CEO가 팔았네? 뭔가 안 좋은 신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SEC 폼 4 원본을 보면 다릅니다. 3월 18일 거래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금액도 0달러로 찍혀 있었어요. 즉 일반적인 시장 매도가 아니라 신탁 이전이나 자선 기부처럼 비현금성 거래로 봐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확인한 기준으로는 젠슨 황의 최근 6개월 시장 매도는 0주였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AI가 CEO가 7,970만 달러를 팔았다 라고 말하면 투자자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공시를 보면 그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주식에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의 거래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AI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원래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만든 주식 데이터 도구 사용법을 찍으려고 했는데 직장인들이 매번 야후 파이낸스, SEC 공시 자료를 직접 뒤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든 도구였고 원래는 그 사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전에 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다른 AI들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 그래서 GPT, 제미나이, 클로드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답이 많이 갈렸습니다. 특히 목표가, CEO 매도, 기관 보유, 실적처럼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사용법 영상보다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핵심은 도구 자랑이 아닙니다. AI가 주식 숫자를 틀렸을 때 그게 실제 투자 판단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두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기관 보유 탑 10입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엔비디아 기관 보유 탑 10 알려줘. GPT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위 캐피탈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12 UBS 에셋 매니지먼트. 그럴듯하죠? 실제로 둘 다 유명한 금융회사니까 이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엔비디아 기관 보유 탑 10을 확인해보면 말이 달랐습니다. 6위는 JP모건 체이스, 10위는 노던 트러스트였습니다.
GPT가 말한 두 회사는 실제 탑 10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순위 자체보다 변화율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는 JP모건이 분기 기준 보유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변화는 투자자가 반드시 봐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AI가 기관명부터 다르게 말한다면 그 뒤의 해석은 전부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관 보유 데이터는 누가 들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난 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고 줄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틀리면 변화율도 수급 해석도 투자 판단도 전부 흔들리게 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저는 이게 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엔비디아 최근 8분기 어닝 비트 미스 여부 알려줘. GPT의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분기는 미스, 컨센서스 0.93 대비 실제 0.81, 마이너스 12.9% 미스. 이 답을 보면 엔비디아가 어닝 미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미스를 했었네? 성장세가 꺾인 적이 있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반대였습니다. 2025년 5월 28일 기준 컨센서스는 0.75, 실제 EPS는 0.81이었습니다. 즉 미스가 아니라 비트였습니다. 약 8%를 비트한 거예요. AI 답변은 단순히 수치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숫자가 조금 틀린 수준이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를 미스로 말하면 투자자는 기업의 실적 흐름 자체를 반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 4개의 사례는 모두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목표가가 틀리면 밸류 판단이 바뀌고, CEO 매도가 틀리면 리스크 판단이 바뀌고, 기간 보유가 틀리면 수급 판단이 바뀌고, 어닝 결과가 틀리면 기업 체력 판단이 바뀌게 됩니다. 즉 숫자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숫자 위에 쌓이는 모든 판단이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4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목표가, CEO 매도, 기관 보유, 어닝 결과, 전부 투자자가 실제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선 결과를 보셨듯 AI 답변은 원본 데이터와 다르게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AI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AI한테 숫자를 만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 데이터는 반드시 원본 데이터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AI가 똑똑한지보다 중요한 건 AI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답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저는 AI를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AI는 주식 분석에 정말 유용합니다. 공시 요약도 잘하고 표 정리도 잘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도 잘합니다. 문제는 AI가 숫자를 직접 만들어낼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AI에게 추측하게 하지 말고 원본 데이터를 보게 만들면 됩니다. 목표가는 야후파이낸스에서, 임원거래는 SEC 폼 4에서, 기관 보유는 13F에서, 실적은 실제 EPS와 컨센서스 데이터를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숫자를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제가 만든 스톡렌즈 MCP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답을 머릿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야후파이낸스, SEC 에드가, 오픈인사이더, 엔비디아 IR 같은 원본 데이터에 접근해서 확인을 합니다. 아까 10초 만에 답했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AI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진짜 데이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까와 같아요. 엔비디아 기간 보유 탑 10 알려줘. 그러면 AI가 바로 데이터를 가져봅니다. 기간명, 보유 주식수, 비중, 분기 변화율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답변이 이쁘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검증 가능한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AI가 그냥 JP모건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이 몇 주를 보유했고 지난 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식 분석에서 필요한 건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이런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숫자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본 건 11개의 질문 중 일부입니다. 제미나이는 목표가를 현재가보다 낮게 답했고 CEO가 시장 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를 매도처럼 해석했고 GPT는 실제 탑 10에 없는 기간을 넣었고 비트였던 어닝을 미스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AI 답변이 항상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 판단에 쓰는 숫자라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 숫자는 반드시 원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던진 엔비디아 질문 11개 전체 결과는 PDF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어떤 질문에서 어떤 AI가 틀렸는지, 원본 데이터 기준 정답은 무엇이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AI를 주식 분석에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AI가 진짜 데이터를 보고 답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실제로 미국 주식 분석에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 전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